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 그 다음에 느낌을 정서나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행동. 이 네 가지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뇌 신경 회로가 바뀌고, 뇌 신경 회로가 바뀐다는 것은 신경망과 우리 뇌 구조 전체가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느낌, 행동이 뇌 구조를 바꾸는가? 여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뇌의 신경회로. 신경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뉴런과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결국 이 시냅스 연결을 만들기 전에 각자의 이 뉴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시냅스 연결을 통해서 전기, 화학적 신호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이 신경회로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뉴런이 1000개가 넘는 그 많은 뉴런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서로 신호를 병렬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전체성을 이루어서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은 뉴런의 전체적인 연합 기억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진다고 본다면, 생각을 만들고 있는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은 신경회로가 있고, 그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은 시냅스 연결이고, 그 시냅스 연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뉴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또 바꾼 생각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경회로를 더 굵고 강하게 형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뇌에 1000개가 넘는 뉴런이 수많은 다른 뉴런들과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뉴런이 대뇌에 있는 뉴런 같은 경우는 보통 5만 개 전후의 다른 뉴런들과 하나의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손에 있는 뉴런 같은 경우는 10만 개에서 100만 개의 다른 뉴런들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정보를 주고받는 이 시냅스 연결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경회로라고 한다면, 이 신경회로의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이 신경회로 중에서 특정한 신경회로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더 굵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용 신경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특정하게 우선적으로 발현된다. 우선적으로 이 신경회로가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전용 신경회로라고 부르고, 이 전용 신경회로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그 신경회로를 바꾸기 때문에 뇌 구조를 바꾸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는 유전에 의해서 이미 신경회로가 대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과정에서 뇌의 발달 단계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볼 때 일단은 인간의 존재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 유전적인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 50%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50%가 되는 이 유전은 엄마 뱃속에 태아 때부터 이 뇌가 형성돼서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청년기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뇌는 발달이 되죠. 그런데 이미 신경회로는 유전적으로는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유전적 기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반복시키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반복하는가는 우리의 수많은 신경회로 중에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한 신경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전용 신경회로로
굵게 만든다면 그 전형 신경회로가 우리를 통제하는 믿음과 신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신경회로가 바뀌는 것을 뇌 구조를 바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신경회로에서 나왔다면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할 때 과거에 학습하고 경험할 당시에 내가 어떠한 정서적 감정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특정한 신경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까지 함께 연합되어서 뇌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어떤 경험을 했다면, 내가 공포에 대한 경험을 했다면 그 공포를 경험했던 그 사건 플러스 거기에 감정이 더딥혀져서 뇌에 저장이 되죠. 근데 그 저장이 될 때 그냥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언어로 부호화되어서 저장이 되고 이때 그 언어에 우리의 감정이 더딥혀집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 그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언어만 끄집어내도 그때 당시에 그 감정이 함께 불려 나와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10년 전에 내가 겪었던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었다면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나의 이 언어에 묻혀진 이 감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뇌에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해배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학습이론이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이고 함께 활성화된 뉴런은 서로 연결이 강화된다. 이후에 어떤 뉴런이 자극을 받더라도 함께 활성화됐던 뉴런들은 함께 다시 떠오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언어는 뇌 신경 회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듣는 말은 뇌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바꾼다면 뭐가 바뀌는가요? 우리의 신경회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경회로에서 우리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뇌에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뇌에 기억된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 기억된 정보가 전부 다 파편들로 단순하게 하나하나씩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기억들이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건 홀로그램적으로 비국소적으로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건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뉴런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의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학습과 경험을 했는가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신경회로에서 만들어낸다면 역으로 우리가 말을 바꿈으로 해서 내가 특정한 선택된 말을 반복함으로 해서 나의 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뇌가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인 신경가소성이죠. 유전적으로 이미 우리는 선택되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두 가지를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동일시계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장기 유전 형질에 의해서 동물과 다른 인간의 형태로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가까운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다른 인간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특별한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장기 유전 형질 때문에 머리 색깔과 우리의 키, 우리의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지만 그 같은 피부 색깔, 머리, 같은 어떤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우리는 단기 유전 형질에 의해서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유전적인 파워입니다. 이러한 유전적인 이 결정되어 있는 회로들, 그 많은 회로 중에 우리는 특정한 회로를 선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많은 신경회로 중에서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신경회로가 바뀌는 거고,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바뀌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과 언어를 바꿈으로 해서 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느낌, 감정, 정서.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도 결국은 신경회로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그 정서와 감정이 그 기억과 함께 드립혀져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학습과 경험이 현재 내 감정과 정서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내 정서와 감정은 결국은 과거의 학습과 경험이고, 과거의 학습과 경험은 우리의 신경회로, 신경망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럼 이 신경회로에서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면 과거의 그 감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특정한 훈련 방법을 통해서 감정 상태를 현재 지금 여기에서 바꾼다면 우리의 신경회로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인지적인 것이었던 정서적인 것이었던 행동적인 것이었던 우리는 그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내 감정 상태를 바꿈으로 해서 나의 신경회로를 바꾼다는 나의 뇌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생각과 언어와 감정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 신경회로를 바꾸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행동은 말초신경에서 들어오는 감각뉴런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이 신호는 중추신경에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피질에서 들어온 이 정보를 분석하고 대뇌에서 지시와 명령을 내려서 다시 운동 피질을 통해서 뇌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운동 신경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는 우리 뇌의 중추신경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귀가 굽혀서 풀이 푹 죽어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움츠려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이 행동을 우리 뇌에서 그대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움츠린 이 상태의 이 행동에 내가 내 존재와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이 행동을 만드는 것은 내 뇌의 신경회로입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그게 정서였던 생각이었던 언어였던 간에 지금의 이 행동 자체는 우리의 뇌의 신경회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가슴을 쫙 열고 당당하게 힘있게 걷는다면 이 힘있게 걷는 이건 우리 뇌에서 그대로 정보가 들어오죠. 그러면 나는 당당하고 힘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뇌에서 인지를 합니다.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만들고 신념을 실행시킵니다. 우리 뇌가 갖고 있는 특징이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자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돼. 현재의 나를 구속하고 있는, 나를 제한하고 있는,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 기본 전제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 위대한 힘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경 가소성이고, 그 신경 가소성을 활용해서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는 네 가지 키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